안녕하세요. 제주도 이주 컨설팅 전문 가은부동산 대표 최재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주도 부동산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요, 간만에 시간을 내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제주도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최악이다, 불투명하다,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런 문구들로 사실 자극적이죠, 문구들이. 그렇게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제는 시간을 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 특히나 구독자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또 신뢰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거다 하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곁들여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번 주제를 결정을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최악? 답은 아닌데요.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이 최악이다. 예, 지표상은 그렇습니다. 지표상은 거래가 많이 줄고 개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춤하다기보다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앞으로 제주도 부동산이 침체될 거다. 사면 안 된다. 이거는요, 수박이 있으면 겉에만 보고 이거 잘 익었네, 통통 두드려 보고 잘 익었네, 잘 익지 않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랑 거의 같다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박도 소리나 이렇게 뒤집어 봐서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햇빛을 골고루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런 것으로 잘 익었다, 맛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잘 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일 하나로 비교를 했지만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지금 침체다 아니다 해서 그동안 그게 100% 맞았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도 될 수 있고 지속화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지역 또는 대다수의 지역이 침체가 될 거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없을 거고, 한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부동산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 실제로 많이 투자해 보신, 주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주식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식을 해서 내가 고수가 된, 이제는 수익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훨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찾고 있고.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마땅한 집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춤한 것, 거래가 주춤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과열 경쟁이 하는 펜션이라든가 음식점들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려는 분들이 주춤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준 거지, 장기적으로 봐서 제주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초보자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주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이미 방송에 나와서 이 주식 매물은 가능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없다, 수익률이 어떨 것 같다, 벌써 예전에 끝난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방송이나 주식 뉴스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부동산이 아니면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부동산 그렇게 쉽게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하게 신공항이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나서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뒤로 미뤄지니 또는 반대에 의해서, 반대 주민에 의해서 안 될 수 있느니
정보로 치면 정말 예전 정보고 전문가의 정보도 아닌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타 지역이나 또는 육지에 있는 부동산보다 무조건 분석을 잘하고 무조건 시세를 잘한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제주에 부동산을 하시면서도 시내 연동이나 신제주, 연동이나 노용동에서 인근에 있는 상가만 거래하시거나 간혹가다 들어오는 토지나 또 서귀포에 있는 땅이나 집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물론 감각이 좀 적게 오거나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물을 계속 꾸준히 보면요, 실제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하게 나온 보도, 통계로 인해서 제주 부동산이 침체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관망해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의견이라고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는 이 방송, 특히나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모든 방송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아니면 평가하지 마세요. 자극적인 멘트긴 하지만요, 제주에서 부동산 한다고 해서 또는 육지에서 부동산, 제주 부동산이 고객이, 제주의 부동산 찾는 고객이 몇 명이 떨어지고 또는 몇십 명이 전화가 안 온다고 해서 제주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요, 지난 6월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주민 반대로, 지난번 방송에서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신공항 인근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땅값은요, 그 발표 이후에 약 2.5배가 뛴 것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2배. 예를 들면 250만 원 하시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최 사장, 이거 좀 팔아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하셨던 분들이요, 물건을 다 거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지난번에 250만 원, 300만 원이면 한번 팔아줘 했던 그 땅이, 공항 인근의 땅이 650만 원 정도면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상황입니다. 막상 산다고 해도 안 파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부동산이 주춤한다,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체적인 수박의 안, 완전히 익은 부분을 보이지도 않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런 부분을 두고 겉에가 10% 둥둥하다고 해서 이 수박은 맛이 없을 거야, 제주도 투자는 끝났어, 제주도는 최악의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분양이 된다고 제주도 부동산이 주춤한다, 관망세다, 놉니다. 결론은 놉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육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력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건설업, 종합건설업 하시는 분들, 분양업 하시는 사장님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 오시고 저랑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지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그 자본력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도가 당장 나고 집이 20채를 졌는데 한 5채밖에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절절매고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린다 3억 5천, 2억 8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자본력이 제주에 특히 투자하신 그런 건설회사들은요, 자본력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은요. 그래서 20채를 타운하우스를 쳤다가 한 10채 정도 분양을 하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 사장님 이거 빨리 거래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자본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요, 제주도는 세컨하우스 또는 연세로 예를 드는 겁니다. 매매가가 한 3억 5천인데 연세로는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빠지거든요. 어느 정도 위치만 되면. 그 정도면 건설회사에서 감당한 그 부채를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자본력이 탄탄하지 못하는 개인 한 집 2채 정도 지셨다가 잘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 끌어당겨서 한 10채 지셔가지고 분양이 딱 막힌 분들은 맞습니다. 금매도 나오고
뭐 대물도 하자고 하고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뭐 전세로 일단은 자본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연세로 안 나오고 전세로 뭐 3억 5천이면 전세 2억으로 어떻게든 빼보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 제주도 전세 없습니다.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농가주택 전세가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전세 그 자체도 내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빠집니다. 금방금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 타운하우스 뭐 미분양이 돼서 막 가격이 떨어질 거라 금액이 떨어지고 뭐 더 떨어질 거다 관망하자 정말 다 죽기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정도만 전세로 빼도 여윳돈이 또는 자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을 빨리 회수해서 다른 지역에 또 타운하우스를 져야겠다 이런 분들은 급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도 타운하우스 경기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해서 다른 거를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본 정도는 여유롭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타운하우스 무조건 뭐 기다리면 떨어질 거다. 뭐 사업체들 다 도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좀만 겪어보시면 특히 제주도 부동산 분양하시는 분, 분양업자분들 특히 건설회사 사장님들 좀 많이 만나보시면 그렇게 빡빡하고 여유 없어서 안달이 나서 막 팔라고 금액 낮추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 한번 1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전세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전세로 매가가 3억이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3억이라면 뭐 2억 2천 정도면 충분히 전세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결정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독채 펜션과 타운하우스의 분양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독채 펜션과 타운하우스의 분양률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주 와서 계속 펜션을 하고 뭐 운영을 하고 뭐 독채 펜션을 하고 일반 펜션을 하고 계속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리조트를 작은 리조트 인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들은 얘기 남들이 뭐 경기가 좋다 뭐 펜션 된다 안 된다 이런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실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채 펜션과 타운하우스의 분양률이 왜 관계가 있냐면요. 실제로 제주도는 바로 입도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주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50% 이상은 세컨하우스 정도 또는 1, 2년 정도는 내가 한번 내려가 살아볼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려가서 확실하게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데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건 아무래도 부담일 수 있죠. 위험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작은 주택을 선호하시게 됐습니다. 한 1억 정도라면 아니면 2억 정도라면 근데 지금 제주도 농가주택, 단독주택 통틀어서 2억 밑으로 매물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평수가 너무 작죠. 건폐율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운하우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다 지어놓은 거 기반시설 다 닦아놔져 있고 혹시라도 뭐 돈이 좀 여유가 없다면 급하게 신축이다 보니까 급하게 어느 정도 대출도 받을 수 있는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 되겠네요. 독채 펜션이 처음 자리 잡히고 그 말 자체가 제주도 독채 펜션이란 말이 그때 이제 생긴 겁니다. 최근에 뭐 독채 펜션이란 말이 생겼다고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불과 한 제주도에서 시작된 거죠. 6, 7년 전에 독채를 빌려주는 독채 펜션이 시작이 되면서 독채 펜션이 갑자기 부흥을 하면서 타운하우스도 똑같이 동반관계로 분양률이 상승된 겁니다. 왜냐하면 타운하우스 자체를 매입하는데 크게 꺼리낌이 없었던 이유가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타운하우스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5억이한테는 타운하우스를 매입하셔도 대출 한 3억은 받으셔도 신축이니까 거의 70%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자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불과 수년 전에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또는 그 펜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매체를 통해서 또는 굉장히 집중이 됐죠. 모든 사람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고 또 그렇게 낭만적이었던 제주가 올레길을 하다가 부녀자가 살인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바라봤느냐?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죠. 제주도 안전하고 아름답고 제주다운 아름답고 토속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외진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저기 게스트하우스 보내면 큰일 나겠네. 지금처럼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온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정착을 했냐면 아주 타이트하게 쪼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요. 한 대지에 건물이 두 채가 있더라도요. 실제로 거주도 하지 않습니다. 육지뿐이고 주소지가 그쪽으로 이쪽으로 옮겨져 있을 뿐이지 농어촌 민박을 쉽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 이 집에서 농어촌 민박이지 않습니까? 농어촌 민박 할 테니까 허가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중간에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방 하나를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위반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타운하우스 실제로 농어촌 민박이라는 규정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챕터를 하나 나누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이 한 대지의 하나의 건물에 내가 방 하나를 쓰면서 나머지 남는 여유방을 빌려주는 우리 육지로 치면 그냥 민박입니다. 민박. 농어촌 민박이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대지에 안거리, 밖거리, 이목간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입구에 있는 그런 방을. 그래서 안거리, 밖거리, 이목간 이 세 채를 다 활용해서 했던 그 독채 펜션 자체가 원래는 안 맞는 겁니다. 규정 위반이죠.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허가를 내줬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그 사건 이후로 2년 동안 제가 바빴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동안 무리를 해서 연세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또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타운하우스를 사서 세컨하우스 쓰는데 나머지 공간도 1년 내내 한 달에 약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1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시즌에는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이자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제주도에 사는 저 같은 제주도민들도 타운하우스를 2채, 3채 많이들 매입을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자본력이 좀 모자르셔서 나 돈 좀 회수해야겠다 그러면 실제 3억 5천이 2억 9천 이렇게 나오면 육지분들이 사시는 것도 있었지만 제주분들이 갭 투자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독채펜션은. 지금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많이 바빴다는 거. 뭐냐, 전세로 돌리고 연세로 빼고, 왜냐면 이제는 안 되니까 연세로 빼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팔아드리고 이러느냐고 2년 동안 그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없느냐, 제주도 타운하우스 비전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활용도 면에서 예전에는 정말 부담 없이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1년 연세로 하는 거랑 한 달 살이로 하는 거랑 독채로 1박을 하는 거는 금액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확 줄어들고 위험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고 이런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제주도에 입도해서 대부분 또 육지분들이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그걸 꿈꾸고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20채 중에 불과 사는 세대는 5세대 안팎이었습니다. 나머지는 1년 내내 비어 있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와서 한 며칠 정도 기거하다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채 펜션이 허가가 됐었으니까요. 허가가 안 되지만 됐다기보다 허가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근데 이 사실을요 이제 제주도민들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타운하우스에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타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고 차 대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면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2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무서운 사건 때문에 많이 나와서 자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 여기 주인도 안 사는데 여기 독채 펜션 운영한다. 농어촌 민박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던 분들도 최근 1년 전에 거의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독채 펜션과 타운하우스의 그 분양률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아주 깊게 있고 그래서 이 분양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 경기가 어두워지고 뭐 자본률이 안 들고 그것보다 부담 없이 투자하기 아주 딱 좋은 타운하우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채 펜션이 길이 딱 막히다 보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뭐 두 채, 세 채 이렇게 마련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확 줄어들고 오히려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높은 이자 때문에 부담이 돼서 타운하우스 분양이 확 떨어졌다. 저는 여기에 50%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제주도 부동산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소주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갔네요.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또 지루하시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특히 방송하는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저는 댓글은 아예 안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셔서 내려오시려는 그 이주 예정자 여러분들, 입도 예정자 여러분들 피해가 없고 정확하게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투자할 시기에 또는 다 걷어들여야 될 시기에 걷어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결과요. 대부분 그분들이 선수라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주도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아마추어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매체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요. 실제로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또는 최근에 약 10년 전부터 제주도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해야 된다. 급하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거. 선수들의 의견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은 신뢰입니다.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